이 괴물을 당장 채로 불태워 버려라. 사람이 아니다. 대왕대비 마마께서 갓난아기를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금 태어난 쌍둥이 왕자 중 동생의 얼굴 반쪽에는 핏빛처럼 붉은 흉터가 번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손이옵니다.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으나 대왕대비는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왕손! 이 흉측한 것이 왕손이라고? 조선 500년 역사에 이런 괴물이 왕족에서 태어난 적은 없느니라. 당장 궁 밖으로 내치고 산속 깊은 곳에 버려라. 누구도 이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맞추거라. 그날 밤 후두둑 후두둑 장대비가 하늘을 뚫을 듯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쾅! 쾅! 천둥이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 상궁 하나가 보따리에 싼 아기를 품에 안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고 진흙탕에 발이 빠질 때마다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상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따리 속에서 아기가 애처롭게 울고 있었으니까요. 아기야, 미안하구나. 이 늙은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번개가 하늘을 가를 때마다 아기의 작은 얼굴이 번쩍 드러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붉은 흉터와 함께 어르신네 여러분, 소리부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팔도의 전에 내려오는 가면을 쓴 왕자와 눈먼 처녀의 애절하면서도 통쾌한 사연이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늙은 전기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혼을 쏙 빼놓고 들어보시지요.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한산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동굴 속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기보다는 숨어 있었다고 해야 옳겠지요. 소년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얼굴 반쪽을 가린 나무 가면을 쓰고 짐승처럼 산속을 떠돌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똑, 똑, 동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소년은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동굴 안으로 휙휙 불어 들어왔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소년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손가락은 얼어서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연기가 나면 사람들이 알아챌 테니까요. 스르르. 낙엽 밟는 소리. 소년은 동굴 밖으로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가면 너머로 보이는 두 눈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또, 배가 고프구나. 소년은 한숨을 쉬며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냇가에 놓아둔 그물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나뭇가지를 헤치며 걷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리 비켜라. 세자마마께서 사냥을 나가신다. 콩닥, 콩닥. 소년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또 돌을 던질 거야. 소년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살 때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마을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 뒷안에 버려진 썩은 물을 주워 먹으려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켰던 것입니다. 으악! 괴물이다. 저 얼굴 좀 봐. 역병신이 분명해. 돌을 던져라. 저놈을 쫓아내. 퍽! 탁! 쾅! 돌멩이가 소년의 몸에 맞았습니다. 등에, 머리에, 다리에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소년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서둘러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면을 더 깊이 눌러쓰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따각따각.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하. 이번 사냥에서는 반드시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야 하느니라. 화려한 골룡포를 입은 젊은 세자가 말 위에서 호기롭게 웃었습니다. 바로 소년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세자의 옷은 비단으로 만들어져 햇빛에 반짝였고 허리춤에는 옥으로 만든 장식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말 안장도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저분이 나의 형님. 소년은 바위 틈으로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건만 한 사람은 찬란한 햇빛 속을 걷고 한 사람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바위 뒤에 숨은 동생의 존재를 꿈에도 모른 채 말을 몰아 지나갔습니다. 쿵! 쿵! 소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 나도 저렇게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소년은 가면 아래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소년은 평소처럼 약초를 캐러 산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나무 숲이 우거진 그곳에는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쏴! 쏴!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화들짝 놀라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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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앞을 더듬으며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여기가 어디쯤일까? 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복을 입은 젊은 처녀가 더듬더듬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숨을 죽인 채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처녀, 앞을 못 보는구나. 처녀의 두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뜨고 있었으나 초점이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나뭇가지로 앞을 톡톡 두드리며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휘청. 처녀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앗! 소녀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으로 만져보는 다른 사람의 살결. 누구세요? 처녀가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소년의 손길에 놀란 것입니다. 소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본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고맙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약초를 구하러 왔다가 처녀는 소년의 손을 더듬더듬 만지며 말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상처 자국도 있는 손.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처녀는 소년의 손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콩닥, 콩닥. 소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처녀는 내 손을 더럽다고 뿌리치지 않는구나. 저기, 혹시 산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살려야 해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처녀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콩닥, 콩닥. 소년의 가슴이 또다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처녀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나도 사람처럼 말을 해볼 수 있을까? 소녀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5년 동안 제대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 처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눈이었지만 그 미소는 온 세상을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소년과 처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년은 처녀를 이끌고 산삼이 자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처녀는 소년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돌이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가지가 낮게 내려와 있어요. 네, 조심할게요. 소년은 처녀가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처녀의 손을 잡고 있자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행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소년이 산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디에요? 처녀가 손을 뻗자 소년은 조심스레 처녀의 손을 잡아 산삼 잎에 갖다 댔습니다. 아, 이게 정말 산삼인가요? 처녀는 손으로 산삼의 형태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산삼이에요. 어머, 정말 고마워요. 처녀는 산삼을 조심스레 캐내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은희님 덕분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소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괴물이라고 불리며 돌팔매질을 당하며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했으니까요.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 저는 소아라고 해요. 은희님 성함은요?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고요? 소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는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서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지어드려도 될까요?
처녀, 아니 소아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는 참 따뜻해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요. 그럼 봄춘자, 따뜻할 온자를 써서 춘혼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춘혼. 소녀는 그 이름을 가슴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춘혼. 춘혼. 네, 춘혼날이 마음에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혼날이. 네, 배고프시죠? 제가 밥을 좀 가져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소아는 보자기를 풀어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춘혼의 손을 더듬어 찾아 그 손에 따뜻한 주먹밥을 쥐어주었습니다. 아, 춘혼은 울컥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밥을 먹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니까요. 춘혼날이, 왜 우세요? 아닙니다. 그저 고마워서. 춘호는 가면 아래로 눈물을 흘리며 주먹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부서졌습니다. 소금 간이 딱 맞았고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났습니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춘혼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소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춘혼과 소아는 자주 만났습니다. 소아는 약초를 캐러 올 때마다 춘혼을 찾았고 춘혼은 소아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은 된장찌개를, 어느 날은 송편을, 어느 날은 잡채를 가져왔습니다. 춘혼날이,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왔어요. 두부도 듬뿍 넣었답니다. 푹푹 끓은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춘호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입 떠서 마셨습니다. 뜨겁습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소아는 춘혼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춘호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고마웠습니다. 또 어느 날은 춘혼날이 이 꽃향기 맡아보세요. 소아가 들꽃 한 송이를 꺾어 춘혼에게 건넸습니다. 춘혼은 조심스레 꽃을 받아 코에 갖다 댔습니다. 후,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좋은 향입니다. 그쵸? 저는 볼 수는 없지만 이 꽃향기를 맡으면 봄이 온 것 같아요. 소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춘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데도 이렇게 행복해할 수 있구나. 또 어느 날은 춘혼날이 오늘 목소리가 조금 쉰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소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 그럼 안 되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소아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생강차예요. 드셔보세요. 항아리 뚜껑을 열자 알싸한 생강 냄새가 났습니다.
춘호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얼하고 매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곧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환왕자. 천만에요. 춘혼나리가 아프시면 제가 걱정돼요. 소환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소환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춘혼의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발걸음 소리의 빠르기, 숨소리의 깊이까지. 춘혼나리,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발걸음이 가볍거든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목소리가 달라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예요. 소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춘호는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잘 알아본다는 것이. 그리고 춘혼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소환왕자. 저는 사실. 말씀하세요, 춘혼나리. 저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소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춘혼의 가면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이 나무 가면의 표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나무의 결을 느끼며 춘혼나리, 저는 앞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알아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도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소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이 뭐가 중요한가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되는 거죠. 그 순간 춘혼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평생을 괴물이라고 불리며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 준 것입니다. 소환왕자. 네, 춘혼나리. 저 소환왕자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춘혼의 떨리는 목소리에 소환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도 춘혼나리와 함께 있고 싶어요. 평생.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춘혼의 거친 손과 소화의 부드러운 손이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데 춘혼에게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실 춘혼은 평범한 산속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자의 쌍둥이 동생, 버려진 왕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적부터 산속에 숨어 사는 한도인에게 무예를 배워왔습니다. 춘혼아, 내가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이상 언젠가는 세상으로 나가야 할 날이 올 것이다. 백발의 도인은 춘혼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날을 위해 너는 강해져야 한다. 내 얼굴 때문에 너를 업신여기는 자들을 이길 만큼. 쏴아. 춘혼의 검이 바람을 갈랐습니다. 챙, 챙챙챙. 나뭇가지가 베어져 나갔습니다. 15년 동안 산속에서 갈고 닦은 무예. 이제 그 실력은 조선 팔도에서 당할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좋다. 이제 내 실력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도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인 어르신,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다려라. 때가 오면 내가 나서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세자가 또다시 사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약초를 캐고 있는 소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따각따각. 말발굽 소리에 소아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 저것 좀 보아라. 눈이 먼 계집애 치고는 얼굴이 제법 이로군. 세자가 말해서 내려 소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발걸음 소리. 소아는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봐, 계집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녀는 소아라고 하옵니다. 소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아라. 좋아. 얼굴도 괜찮고. 오늘부터 너는 본 세자의 후궁이 되어라. 예. 소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절은 없다. 당장 궁으로 데려가라. 세자가 손을 휘두르자 무사들이 소아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놓아주세요. 저는. 소아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무사 하나가 소아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아야! 소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이 비틀렸습니다. 시끄럽다. 입 다물고 따라와. 무사가 소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소아의 머리핀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흑흑. 소아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하하. 울면 뭐하냐? 세자마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지. 무사들이 비웃었습니다. 세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저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볼만하구나. 빨리 데려가라. 무사들이 소아를 끌고 가려는 순간 콰직! 그때였습니다. 그 손을 치우시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숲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슉! 가면을 쓴 사나이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쿵! 땅에 착지하는 소리.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춘혼이었습니다. 뭐야? 저 괴물은? 세자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춘혼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면 너머로 보이는 두 눈에서 살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아 낭자를 놓아주시오. 그녀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오. 춘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하, 웃기는군. 가면을 쓴 놈이 감히 세자인 나에게 대드느냐? 세자는 비웃으며 검을 뽑았습니다. 내 놈 같은 천한 놈이 감히. 좋다. 내 놈의 그 가면을 벗겨주마. 챙그랑. 세자의 검이 춘혼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슈슉. 춘혼은 가볍게 몸을 날려 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손놀림으로 세자의 손목을 쳤습니다. 탁! 크! 세자의 손에서 검이 튕겨나갔습니다. 콰당! 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뭐야? 이놈이 어떻게? 세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조선 최고의 무사들에게 배운 검술을 가면 쓴 사내가 단 한수 만에 무력화시켰으니까요. 춘호는 천천히 소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아 낭자, 괜찮으신가요? 춘혼나리. 소아는 춘혼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제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춘호는 소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소화의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춘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그리고 슬픔으로 이 사람에게 손을 대다니. 춘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세자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감히 세자를 공격한 역적이다.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20명, 아니, 3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춘호는 마치 바람처럼 그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휙, 휙, 탁, 쾅. 춘혼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무사들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악! 이놈의 실력이 괴물이다. 단 몇 수 만에 모든 무사가 쓰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세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춘호는 천천히 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쿵, 쿵, 쿵.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경고하오. 다시는 소환왕자를 넘보지 마시오. 만약 또 한 번이라도 그녀에게 손을 댄다면. 춘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목숨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오. 세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춘혼의 눈빛에서 진짜 살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두어라. 내가 꼭 복수할 것이다. 세자는 비틀비틀 말에 올라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랄해졌습니다. 며칠 후, 세자는 부하들을 시켜 소화의 아버지를 붙잡아갔습니다. 쿵, 쿵, 쿵.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열어라. 무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소화의 아버지를 잡아가라. 무슨 죄로요? 세자마마를 모독한 죄다. 소화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붙잡혀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화는 춘혼을 찾아왔습니다. 춘혼나리. 소화는 울먹이며 춘혼을 불렀습니다. 소환왕자,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가 붙잡혀 가셨어요. 세자가. 소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춘혼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드득. 관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반드시 아버지를 구해오겠습니다. 세자는 더 많은 무사들을 이끌고 이번에는 춘혼의 동굴을 습격했습니다. 쿵. 한밤중에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무사들이 동굴을 에워쌌습니다. 가면 쓴 놈, 나와라. 세자가 호통쳤습니다. 춘호는 천천히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자와 마주 섰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고분고분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마. 그리고 소화의 아버지도 풀어주지. 거절하겠소. 좋아. 그럼 내 가면을 벗겨서 내가 얼마나 추한 괴물인지 만천하에 알려주마. 세자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챙.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슉. 춘혼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세자의 검을 튕겨냈습니다. 크. 세자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찌직.
춘혼의 가면 끈이 세자의 검에 베었습니다. 툭! 나무 가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으아악! 무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춘혼의 얼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얼굴 반쪽에 붉은 흉터가 번져 있는 그 모습을 저건. 그런데 세자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잠깐,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세자는 춘혼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흉터를 제외하면 자신과 똑같은 얼굴. 설마 내가 그렇소. 형님. 춘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쌍둥이 동생이요. 15년 전 괴물이라는 이유로 버려졌던 거짓말이다. 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리 없어. 넌 분명 산속에서 죽었을 거야. 죽지 않았소.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악행을 만천하에 밝힐 것이오. 춘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비보, 옥새였습니다. 반짝 달빛에 옥새가 빛났습니다. 이것은 늙은 상국 마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소. 그리고 진실을 모두 말씀해 주셨지요. 춘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아니 세자. 당신은 지난 10년간 궁궐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소.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하고 충신들을 모함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소. 닥쳐. 세자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쾅! 동쪽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기마대가 나타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말을 탄 사내가 마패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세자 전하, 그동안의 비리와 악행이 모두 조정에 보고되었소이다. 이제 대전으로 돌아가 왕명을 들으시지요. 아니야. 이럴 수가. 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대전에 모든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세자의 죄를 낱낱이 조사한 결과 그 죄상이 심히 무거우므로 세자 직위를 박탈하고 서인으로 격하하노라. 대왕의 엄숙한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으아악! 아바마마,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자는 이제 서인이 된 자는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변방으로 유배 보내어 평생 백성의 밭을 갈며 속죄하게 하라. 대왕이 말했습니다. 서인이 된 자는 통곡하며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왕이 춘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짐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외모만 보고 내를 버린 것을 용서해 다오. 대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바마마. 춘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산속에서 홀로 견뎌온 세월을 생각하니 이 애비의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이제부터 너를 왕세자로 책봉하노라. 황공하옵니다. 아바마마. 춘호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폐하, 소인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소인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사옵니다. 그녀를 왕세자빈으로 맞이하고 싶사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그녀의 이름은 소아라 하옵니다. 대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허락하노라. 며칠 후 궁궐에서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소아는 화려한 왕세자빈의 예복을 입고 춘혼 앞에 섰습니다. 소아 낭자. 네, 춘혼나리. 아니, 세자마마. 소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게 선물이 있소. 춘호는 소아의 손을 잡고 작은 약병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산속도인 어르신께서 주신 영약이요. 이것을 드시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셨소. 정말인가요? 소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겠소? 소화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소화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빛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선명하게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요. 소아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춘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춘혼의 얼굴 반쪽에는 여전히 붉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자마마. 정말 따뜻한 얼굴이세요. 소아는 춘혼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이 흉터조차 사랑스러워요. 이것은 세자마마께서 견뎌온 세월의 증거니까요. 이것은 당신이 강하게 살아남았다는 증거예요. 소아 낭자. 춘혼과 소아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대전에 모인 모든 신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춘혼은 조선의 왕이 되었고 소아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백성들을 각별히 보살폈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약국을 세우고 무료로 약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춘혼 임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면을 벗은 왕.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임금.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 자, 어르신네 여러분. 오늘 밤 이 늙은 전기수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외모가 무엇이며 신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춘혼 대감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소아 낭자처럼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진다면 우리도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이 여러분께 평안하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옵소서.